자, 이번 시간에는 고체의 에너지 D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체의 에너지 D. 이게 이제 앞서서 배웠던 거랑 뭐가 다르냐면은 결국에선 여기서도 뭐 에너지 준이 어쩌고 뭐 할 건데 앞서서 배운 건 이제 다 기체야. 그죠? 기체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있다. 뭐 1번 기체, 2번 기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겁나게 멀리 떨어져 있어. 그치?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면은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면 그걸 기체라고 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 껍질이랑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 껍질이 어때? 안 겹치거든. 그치? 서로 간섭이 없어. 간섭이. 그죠? 자, 근데 고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돼 있을 거냐? 자, 이게 이제 기체라고 했을 때 고체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자, 여기 있는 그림처럼 여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되겠죠? 원자 핵들이 어때? 상당히 가깝습니다. 얘네들에 비해서 훨씬 가깝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얘가 가진 전자 껍질, 얘가 가진 전자 껍질, 얘가 가진 전자 껍질들이 마구잡이로 막 이런 식으로 거의 막 연속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야. 얘 거 막 이런 것들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것처럼 딱딱딱 불연속적인 게 아니라 자, 얘는 지금 1층에 만들고 얘는 1.1층에 만들고 얘는 1.2층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속적인 어떤 띠를 형성을 하더라라는 거지. 그쵸? 계속해서 서로가 이제 간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체의 에너지 띠다라고 해서 따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에너지 D에서 고체는 기체와 달리 매우 많은 원자들이 서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원자들 내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서로 겹치지 않게 미세하게 나누어짐으로 이 소리야. 자, 1번 원자 거, 2번 원자 거, 3번 원자 거, 4번 원자 거, 5번 원자 거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하다 보니까 얼추 연속적인 띠가 형성이 되더라라는 소리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거의 연속적인 띠를 이루게 된다라고 돼 있네요. 그쵸? 자, 그 다음 허용된 띠 해가지고 고체 내의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띠다. 그리고 뭐 띠 틈에서 허용된 띠 사이의 간격을 말하며 전자는 띠 틈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원자가 띠와 전도 띠 해가지고 이렇게 고체의 에너지 띠가 나와 있는데 이걸 먼저 볼게요. 일단은 원자가 띠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자, 화학을 안 하고 이제 뭐 물생이나 물질을 하시는 분들은 원자가 전자, 뭐 최외각 전자 이런 표현들이 뭐 물론 배우긴 배웠겠지만 조금 어색할 수가 있는데 자, 원자가 전자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나트륨이다 라고 해볼게. 나트륨이다 라고 하면은 자, 원자 번호 11번이고요. 그 다음에 3주기 1족이거든. 3주기 1족이다 보니까 나트륨은 이렇게 전자 껍질을 3개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맨 바깥쪽에 전자 하나가 존재를 합니다. 자, 맨 안쪽에 전자 2개 있을 거고 그 다음 껍질에 전자 8개 있을 거고 그 다음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원자가 전자라는 거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자,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원자가 전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깥쪽에 있는 전자. 오케이? 자, 이거랑 관련해서 그럼 원자가 띠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거 나트륨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3번 껍질 맨 바깥쪽 전자가 돌고 있는 껍질들이 쓱 모여가지고 이룬 게 뭐다? 원자가 띠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얘네들이 모여서 만든 띠가 원자가 띠다. 이해됐죠? 그치? 그러니까 이 원자가 띠에는 일단은 뭐야? 전자가 채워져 있겠죠. 그치?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이 원자가 띠에 채워져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전도띠라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원자가 띠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여 이동할 수 있는 허용된 띠다. 즉 어찌됐든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띠라는 거죠. 그쵸? 자, 이런 소리입니다. 원자가 띠에는 이런 원자가 전자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 오케이? 그런데 보어 이론에서도 마찬가지였어. 보어 이론에서도 예를 들어서 3껍질과 1껍질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주면은 그치? 1껍질에 있던 전자가 어디로? 3껍질로 들뜨게 되지? 그치? 자,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에 1.1층, 1.2층, 1.3층 여기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라 그랬잖아. 그치? 그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그 공간이 여기선 D틈이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선 이렇게 되는 거야.
D틈 이상의 에너지를 주면은 D틈 이상의 에너지를 전자가 흡수를 하면 어떻게 되냐? 전도띠로 슝 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1껍질에서 3껍질로 가듯이, 그치? D틈 이상의 에너지를 먹게 되면은 전자가 전도띠로 가게 된다라고. 이해됐죠? 거의 비슷한 개념인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슝 하고 들뜨게 되는 허용된 띠. 요게 뭐다? 전도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내가 D틈 이상의 라는 표현을 썼죠. 그치? 그도 그럴 것이, 자, 원자가 띠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개의 전자 껍질들이 연속적으로 겹쳐진 거야. 그치? 똑같은 원자가 띠에 있다. 똑같이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전자랑 여기 있는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달라요. 오케이? 여기랑 여기는 에너지 준위가 다르다고. 마찬가지로 전도띠도 마찬가지야. 얘도 지금 뭐야? 여러 개의 전자 껍질이 막 겹쳐져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러 개의 전자 껍질이 겹쳐져 있다 보니까 전자가 일로 전이할 수도 있고 일로 전이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여기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보어 이론에서처럼 정확하게 3에서 1만큼의 에너지를 먹어야 가는 게 아니라 얘는 뭐다? 그냥 D틈 이상의 에너지를 먹으면은 전이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자, 어찌됐든 그러면 전도띠는 뭐다?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슝 하고 가가지고 존재하는 공간이구나. D틈은 뭐다?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몇 가지 더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다시. 자, 여기 지금 원자가 띠가 있고 전도띠가 있는데, 자, 원자가 띠, 전도띠가 있습니다. 자, D틈 이상의 에너지를 먹게 되면은 여기 있는 전자가 어떻게 된다고? D틈 이상의 에너지를 먹으면 전도띠로 간다라 그랬지. 그치? 자, 이렇게 전도띠로 가게 되면은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거냐면, 자, 아래쪽으로 갈수록 지금 핵이랑 가까운 거야. 원자 핵이랑 가까운 거야. 근데 원자가 띠에서 지금 전도띠로 이 올라간 전자는 핵으로부터 멀어진 거잖아. 그치? 핵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핵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핵으로부터 잡혀있는 전자라면은 여기서 나가기가 힘들어. 그치? 근데 핵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전자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도띠로 올라간 전자를 특히 뭐라 그러냐?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자유전자. 얘가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애야. 속박돼 있는 애는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없습니다.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을 한다라는 거거든. 주로 전자가 이동을 할 때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지. 속박돼 있는 전자는 어때? 흐를 수가 없어. 하지만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전자는 흐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전도띠에 있는 전자를 뭐라 그런다? 자유전자. 얘가 뭐다?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애구나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원자가띠 입장에서는 전자가 지금 올라가 버렸어. 그치? 전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자가 사라진 빈 공간이 존재를 하겠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전자가 사라진 빈 공간을 뭐라 그럽니까? 라고 하면은 요거를 양공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전자가 나간 빈 공간을 양공이라고 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은, 자, 다시 한번 여기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가려면 뭐라고? D틈 이상의 에너지를 먹어야 된다라 그랬지. 그치? D틈 이상의 크기의 에너지를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라는 말은 D틈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더 큰 에너지를 더 크게 먹어야 전도가 가능하다. 이런 소리가 되겠네. 그치? 자, D틈이 클수록 뭐다? 더 큰 에너지를 먹어야 전도가 가능하다. 그 말인즉슨 이런 소리도 돼. D틈이 클수록 어때? 자유전자가 생기기 힘들다. 그치? D틈이 클수록 그러면 어때? 자유전자가 생기기 힘드니까 전류가 흐르기 힘들다 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자, 도체와 절연체와 반도체가 나오고 있죠. 그치? 도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애입니다. 그치?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애를 도체라고 하고,
절연체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고무장갑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즉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애를 절연체라고 하죠. 혹은 부도체라는 말도 씁니다. 도체가 아니에요 라는 뜻이죠. 자, 일단은 이거 두 개를 먼저 조금 비교를 할게요. 도체와 부도체. 자, 도체부터 보시면은 원자가 띠의 일부분만 전자가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일부가 겹쳐졌다.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일부가 겹쳐졌다 라고 하고 있네요.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겹쳐져 있으면은 그 사이에 띠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치? 그래서 띠틈이 없기 때문에 전자는 전도띠로 이동해서 고체안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자, 즉 뭐다? 전도띠로 이동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자유전자가 많다. 이 소리가 되겠네. 자, 그림 볼까요? 자, 보니까 원자가 띠랑 전도띠가 실제로 지금 뭐다? 겹쳐지거나 붙어 있습니다. 그치? 겹치거나 붙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사이에 띠틈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가 전도띠로 가기 쉬운 상태가 되겠지. 즉 자유전자가 많은 상태가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전류가 잘 흐르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아, 이런 그림이 나오면 도체겠구나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원자가 띠랑 전도띠가 붙어 있으면 도체구나. 자, 그 다음 절연체 볼게요. 띠틈이 겁나게 넓으니까 전도띠로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즉 상온에서는 그냥 못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류도 거의 흐르지 않는다라고 돼 있네요. 절연체 볼까요? 자, 원자가 띠 여기 있는데 전도띠 여기 있죠? 즉 요만큼이 띠틈이야. 그치? 여기에 있는 전자가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띠틈 이상의 에너지를 줘야 됩니다. 그치? 온도를 겁나게 높여주든, 그치? 빛을 겁나게 강하게 쐬주든, 어떤 뭔가 일을 해줘야 얘가 전도띠로 갈 수 있다라고. 그냥 일반적인 상온에서는 어때? 그래서 자유전자가 생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가 못 흐르겠죠. 그치? 그래서 뭐다? 절연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반도체는 뭡니까? 뭐 반도체 하면 뭐 어마어마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치? 뭐 삼성 뭐 저거 하면서. 별거 아니야. 자, 봅시다. 띠틈이 절연체에 비해 좁기 때문에 적당한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많은 전자가 이동해서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한다라고 돼 있네요. 자,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띠틈이 있긴 있어. 띠틈이 있긴 있는데 그냥 겁나 좁아. 오케이? 이거는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어쨌든 좁아. 절연체에 비해서 확 좁아. 오케이? 그러면 반도체인 거야, 그냥. 어허. 근데 실제로 표현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상온에서는 그냥 부도체입니다. 어쨌든 띠틈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온에서는 자유전자가 막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 어떤 특정 상태가 되어야만이 얘가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띠틈이 애매하면 반도체구나. 오케이.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풀이 가겠습니다. 자, 그림 고체 A와 B의 에너지띠의 구조를 나타냈다라고 하네요. A와 B는 각각 도체와 절연체 중 하나이다 라 그랬네. 그치? 도체 그림 뭐라고? 원자가 띠랑 전도띠가 붙어있으면 도체라 그랬지? 아, B가 도체구나. 띠틈 겁나 넓으면 뭐라 그랬어? 절연체 혹은 부도체라 그랬지? 아, 얘가 뭐구나? 절연체구나. 자, 이렇게 간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봅시다. 기억 A는 절연체이다.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 A에서 원자가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하려면 A에서 이동하려면 띠틈 이상의 에너지를 얻어야 한다. 옳은 질문이네요. 그렇죠? 띠틈 이상이면 됩니다. 정확하게 띠틈일 필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B에는 상온에서 원자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들이 많다. 자, 상온에서 원자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뭐야? 자유전자죠. 그치? 도체는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 라 그랬습니다. 디귿도 옳은 질문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네요. 그치?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 18년 3월 학평입니다. 그림은 고체 A의 에너지 띠 구조를 절대 온도에 따라 나타냈다라고 했네요. 자, 절대 온도 기억나십니까? 온도를 내리다 보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온도가 있을 거야. 그거를 0켈빈이라고 하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는 뭐더라? 마이너스 273도씨더라. 그런데 뭐다? 얘가 273켈빈이 되면은 이게 0도씨더라. 즉 1켈빈 오르는 건 1도씨 오르는 거랑 같더라. 뭐 이런 내용이었죠.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절대 온도에 따라 나타냈는데 자, 0켈빈에서 전자가 차 있는 에너지 띠를 나타낸 것이다 라 그랬고요. 다음 100켈빈, 300켈빈 지금 이렇게 가고 있네요. 자, 일단 봅시다. 100켈빈에서 지금 보니까 뭐 없다가 양공 생기고 자유전자 생겼네요. 여기도
양공 생기고 자유전자가 생겼죠. 그치? 자유전자가 있다라는 말은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자유전자가 있으니까 전도띠라는 거죠. 양공이 생겼다. 즉 여기서 전자가 빠져나갔다라는 거지. 뭐야? 원자가띠라는 게 되겠네. 그치?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 온도가 올라갈수록 양공 증가하고 자유전자 증가했다. 이거 무슨 소리야? 아, 열도 얘네들한테 에너지 맞구나. 그치? 열을 가한다라는 말은 결국에서는 뭐다? 전자한테 에너지를 주는 거구나. 즉, 띠틈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열을 가지면은 얘네들이 띠틈을 건너갈 수 있겠구나. 그쵸? 이것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그랬네요. 기억은 전도띠이다. 옳은 질문 되겠네요. 그치? 그다음 니은 A는 도체이다 라 그랬는데 고체 A의 에너지띠를 봤더니 지금 어때? 띠틈이 있어 없어? 띠틈 있죠. 그치? 띠틈이 있으니까 얘는 뭐야? 도체는 아닐 거야. 그치? 반도체인지 부도체인지 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치? 뭐 이거 비교가 돼야지. 그 다음 디귿. 온도가 높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낮아진다라 그랬어. 자, 온도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 자유전자가 많아지고 있지. 자유전자가 많다라는 건 전류가 잘 흐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은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겠네요. 그쵸? 디귿은 틀린 질문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되겠네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반도체의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에서 일단은 반도체네요. 그치? 사이에서 전자가 전이하는 과정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광자가 방출된다 라고 하네요. 자, 똑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나에서 광자가 방출된다 라고 그랬는데 보어에서도 뭐야? 바깥쪽 껍질에서 전자가 슝 하고 내려오면은 그만큼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이 방출이 됐었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전도띠에 있던 전자가 다시 원자가띠로 슝 하고 오면은 그만큼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는 거잖아. 그치?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는 거니까 여기서 뭐다? 빛이 방출이 되는 겁니다. 그쵸? 위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증가하겠죠? 자, 어쨌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그랬네요. 자, 봅시다. 가에서는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자,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간다. 뭔 소리야?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띠틈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죠? 에너지를 흡수한다. 옳은 질문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방출하는 광자의 에너지는 이 제로보다 작을 리가요. 그쵸? 자, 전도띠에서 원자가띠로 오는데요. 그치? 어디서 오든 띠틈과 같거나 큽니다. 그치? 여기서 여기로 떨어지든 여기서 여기로 떨어지든 적어도 띠틈 이상일 거야. 흡수도 띠틈 이상의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니까 흡수해야 되니까 방출도 당연히 어때? 띠틈 이상의 빛을 방출하게 될 겁니다. 그치? 근데 웬만하면 여기서 여기로 오겠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네요. 그죠? 광자의 에너지는 이제로보다 작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 나에서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다라 그랬네. 나에서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나왔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자가띠라는 거는 뭐야? 여러 개의 전자 껍질이 존재하는 띠라 그랬습니다. 그치? 즉 여기 있는 전자랑 여기 있는 전자랑 여기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달라요. 위쪽에 있는 전자일수록 어때? 에너지 준위는 큰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똑같은 원자가띠에 있더라도 전자의 에너지는 뭐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디귿은 틀린 질문 되겠네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상온에서 고체 A와 B의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냈고 A와 B는 반도체와 절연체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반도체랑 절연체를. 자, 보니까 그러면 띠틈이 작은 게 반도체고 띠틈이 큰 게 절연체겠죠. 그치? 띠틈이 작은 얘가 뭐야? A가 반도체고 그 다음에 띠틈이 조금 더 넓은 B가 뭐야? 절연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바로 지문으로 갑시다. 기억 A는 반도체이다. 옳은 지문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 니은 전기 전도성은 A가 B보다 좋다. 이놈아는 어때? 아예 안 흘러요. 그죠? 근데 얘는 뭐다? 조금만 에너지를 주면 흐를 수 있습니다. 그치? 전기 전도성은 A가 좋겠네요. 자, 그 다음 단위 부피당 전도띠에 있는 전자수는 A가 B보다 많다라 그랬습니다. 자, 전도띠에 있는 전자수 그랬잖아. 즉, 자유전자수죠. 자유전자수는 당연히 어때? 띠틈이 작은 반도체가 더 많겠네요. 그쵸? 이것도 역시 옳은 질문 되겠습니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체의 에너지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